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국내 경제에 비상이 생겼다면서 3차 추경을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즉 나라 빚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으니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면서 추경을 더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살림살이가 힘들었던 적이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과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가 경제에 비상이 걸린 걸까요?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 살림이 적자고 네. 국가가 갚아야 될 채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용어를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채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할,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네. 국가 부채는 네. 국가 채무에다가 거기다 공기업 부채, 네. 4대 연금 부족분 등 네. 그런 다 포함되니까 고로 국가의 부채라는 것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네요.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뭐 둘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일단 국가 채무는 그 나라 빚이죠. 네. 2018년 680조 5천억 원. 2019년에는 731조 5천억 원. 네. 그리고 올해는 840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자면 반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총 생산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에 35.9%에서 지금 현재 43.5%로 이제 껑충 뛰어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네.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을 정부 사람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네. 3차 추경, 그러니까 네. 이게 35조 원 규모였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3번이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네. 196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네. 나라 살림살이도 좀 구멍인데요. 네. 일단 그 국가의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네. 이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76조 4천억 원 적자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때, 네. 뭐 2014년도에는 흑자였고, 네. 2015년도에는 적자였고, 그러다가 이제 또 2016년도에는 흑자였어요. 이게 네. 반복이 됐는데 네. 지금 사상 최대치로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 적자만 기록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전부 거죠? 다 그냥 어떻게 뭐 학점으로 치면은 네. 저기 평균 이하만 하는 거죠. 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 관리재정수지입니다. 네. 사실 관리재정수지를 흔히 그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올해 또 관리재정수지 역시 112조 2천억 원 적자. 이것은 2001년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기자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냥 100조가 그냥 적자 되는 건 그냥 너무 쉽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월급보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매일 쓰는 데다가 네. 대출도 받아서 쓴다. 네.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 그것도 한도를 다 벌써 꽉 찼다. 더 네. 이상은 뭐 어디 빚 낼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지만 네. 제가 취재에 따르면 한 대학 교수는 그 경강부에다 네.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거의 내리막길로 거의 꼬꾸라지고 있었는데 네, 이건 그렇죠. 바이러스는 그냥 엎친 데를 좀 덮쳤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분이 왜 그렇게 이 경제학자가 말씀하시는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경제 성장률 네.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3%였던 경제 성장률 네. 2019년도 작년에 2%대로 주저앉았고요. 네. 또 이제 소득 격차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소득 격차 4.6배 정도였는데 네. 작년에 5.3배로 늘었습니다. 네. 다 이제 비정규직 사실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처음 하자마자 간 곳이 인천공항 네. 거기 지역이었죠. 네. 인천공항.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비율은 네. 이명박 때 한 32.5%, 네. 박근혜 때 32.9%,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36.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어난 거네요. 그 문재인 그렇죠. 정부 들어나서 그 그렇죠. 비정규직의 비율이.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악화됐느냐 뭐 이런 비판을 받으면 미중 갈등 때문이다. 네.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중간에 낀 상태여서 그렇다. 뭐 이런 뭐 핑계인가요?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작년은 네. 우리나라 경기 부진이 미중 갈등이라고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가정했을 네, 때. 가정하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네. 미중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땠냐면요. 이때는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3%대였는데 네. 이보다 밑돌았고요. 네네네. 정확히 말하면은 또 이제 미국과 비교해 보자면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8년도에 2.89%였는데 네. 우리나라가 2.66%였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네. IMF 이게 미국은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0배는 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네. 처음 있는 그렇죠. 그렇겠죠. 더더군다나 당연히. 성장률 이제 그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네. 또 우리 경제는 2019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해서 역성장. 그러니까 사실상 성장을 안 하고 도로 후퇴를 한 거죠. 네. 근데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그 증세, 네.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린 것. 네. 그런데도 문제는 법인세가 덜 거쳤어요. 왜냐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서 수익이 나야지만 네. 세금을 그렇죠. 내는데 네. 수익이 나지 날 않으면 수가 세금을 없으니까. 내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 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우리 네. 생각보다. 그런데 그 법인세 구간을 조정하면서 그 22%, 25%로 올리면서 오히려 거치지 않았고 네. 또 최저임금은 뭐 정말 다락같이 올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가 이제 도약하기는커녕 네. 침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기승전 코로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난 묻어봤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돈 교수라고 계십니다. 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또 하나의 이제 또 연구를 하셨어요. 네. 이분의 그 연구는 정부의 예산 지출 증가율 통계를 이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를 보면은 신세돈 교수 제가 이제 연구실에 가서 이제 연구 자료를 봤는데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늘리면 네. 한 가구에 7,482원 정도가 소득이 늘었습니다. 네네네. 박근혜 정부 때는 1조 원을 투입하면 가구당 8,176원 정도 늘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똑같이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하면 네. 가구당 늘어나는 소득이 3,784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2배도 안 되네. 그러니까 2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죠. 겁니다. 과거 정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돈을 풀어도 네. 이게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얘기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신세동 교수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분석을 한번 부탁드렸는데 네. 쉽게 말해서 돈을 엉뚱한 데 쓴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1조 원을 딱 책상 위에 두고 네.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뭐 어디 뭐 벤처기업 네. 필요하세요. 그럼 얼마 가져가시고 뭐 최저 뭐 임금 뭐 네. 얼마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요. 만약에 환경 개선을 한다 그러면 환경 개선을 정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네. 환경 개선을 위한 회의하고 회식하고 네. 환경 개선 플랜 카드 만들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줄줄이 샌 거예요. 쓸데없는 곳으로 센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네. 중간에 무슨 약간 어떤 사회 단체나 네. 뭐 시민 단체나 이런 데를 두고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네. 아주 로스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방송을 하면서도 뭐 이런 부분이 지적됐어요.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한 사람 산업군에 줘야지 왜 전체에 주느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돈이 이제 줄줄이 샌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신세돈 교수의 이제 분석이 그렇게 하지만 네.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학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울릉도 사람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주냐. 네네. 굉장히 이 얘기를 하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울릉도가 솔직히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울릉도 분들도 오해하시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피해와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다. 또 더더군다나 정부의 돈은 사실 우리 돈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 이루어진 돈 세금이기 아닙니까?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로 이제 전부 다 묻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국가 채무 늘어난 것, 네. 그 다음에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경제 성장률, 그다음 비정규직 비율, 그다음에 소득 격차, 그 다음에 또 예산 지출 증가율 네.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또는 이제 운용을 잘못한 것의 책임은
전혀 코로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정혜연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지표와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와 별 크게 상관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코로나로 이유를 덮어 쓰는 거죠.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에 한창 빛을 발할 시점에서 코로나라는 국제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그 결과물을 누릴 수 없었다고 말할 가능성도 큽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 귀를 한번 잘 기울여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